누가 시간을 이렇게 비틀어 놨을까요? 남은 날이 숫자로 셈해지는 순간에만 사람이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더라고요. 환기차는 병원 주차장에 멈춰 서 있었는데요.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말기입니다. 라는 의사의 말이 귓속 어딘가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고 그 울림이 생각을 가로막았어요. 환기차는 자기 손등을 내려다봤는데요. 하얗게 질린 손가락이 운전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긴 건요. 그렇게 세게 잡고 있는 것조차 본인은 잘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몇 달일 수도 있고요. 길어야 1년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장이 다시 등뼈를 꺾어버렸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셔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고 창문을 내려찬 공기를 들이켜도 가슴 속 공허가 더 크게 부풀어 오르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오래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강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미소 짓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환기차는 이게 완성된 집이구나라고 믿었었습니다.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더 큰 것을 향해 더 빨리 가려 했었더라고요. 욕심이 늘 명분처럼 느껴졌고 명분이 늘 사랑처럼 착각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착각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되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그 무렵 강재인은 다르게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를 버티는 순서를 정해놓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습관이 되었더라고요. 메일함 비우기, 타임라인 업데이트, 사실 확인, 그리고 오늘의 마음 적기. 김도윤이 늘 마지막 항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고생했다고 써요. 그 말이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 별것 아닌 한 줄이 강재인을 계속 앞쪽으로 밀어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사랑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만큼은 침묵과 신뢰부터 채우자는 약속이 먼저였거든요. 정윤이는 여전히 차가운 정확함으로 버텼습니다. 지연의 사유를 검토 중입니다. 라는 짧은 코멘트만으로도 여론의 바람을 돌려 세우는 사람이었고요. 숫자와 화살표를 준비해 판을 고요하게 바꿔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숙자는 상황을 이득의 방향으로만 읽는 사람이었는데요. 최자영의 흐릿한 기억을 손끝으로 자주 건드렸고 건드린 만큼만 슬쩍 자신의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어두려 했습니다. 그게 들키지 않을 만큼만요. 그런 종류의 영리함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강세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을 많이 했는데요. 말이 많아질수록 감정은 단순해졌습니다. 집착 그리고 결핍. 태호는 몇 번이나 멈추라고 했습니다. 세리야, 이제 제발 그만하자. 내가 다친다. 강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추면 사라져요. 난 다시 사라지고 싶지 않은데요. 그 대답은 솔직했고 그래서 더 섬뜩했어요. 환기차는 진단서를 서랍에 집어넣고 그 위에 덮을 말이 떠오르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는데요. 현관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집은 자신이 지었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타인의 신뢰로 세워진 집이었다는 걸 늦게 알아챈 거예요. 문을 밀고 들어와 그는 곧장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강재인, 내가 한 일들의 무게가 이제야 보인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어. 다만 남은 시간만큼은 올바른 순서를 다시 배우고 싶어. 문장을 적으며 환기차는 알았는데요. 이게 변명이 아니라 되갚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걸요. 내내 쥐고 있던 권력과 명분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채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꽤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시각 강재인에게는 익명의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 장과 삐뚤한 글씨가 들어있었는데요. 얼굴 위에 X 표시가 그어져 있고 뒤에는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값을 치를 차례야. 내 옆부터 하나씩. 김도윤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혼자 움직이지 마요. 강재인은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입술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태호가 환기찬을 찾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인데 그날만큼은 더 적었어요. 봉투 하나가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고 그 안에는 결과지가 들어있었죠. 지호는 제 아이입니다. 환기찬은 그 문장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해하려는 순간 가슴 속 어딘가가 뚝 소리나며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이겠지.
라고 중얼거렸지만 손에 쥔 결과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종류의 사실을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팔걸이를 꽉 붙잡았는데요. 붙잡는다고 해서 과거가 붙들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머릿속 어디선가 오래된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기억, 그리고 그날의 자신감. 그 모든 게 또렷했는데요. 동시에 산산이 흩어지는 중이었습니다. 태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세리가 숨겼고 저도 속았고 결국 기찬 씨까지 속였다는 사실이요. 지호는 거짓말 속에서 자라면 안 됩니다. 황기찬은 대답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에는 포기가 아니라 인정이 들어있었고 인정의 뒤에는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말은 더 부드러워진 척했어요. 기찬 씨, 오해예요. 누가 꾸민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켜온 게 얼마나 큰데요. 말끝에 우리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올려놓았지만 그 단어가 이제는 붕 뜬 풍선처럼 보였어요. 김도윤이 조용히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는데요. 지금은 논리보다 시간이에요. 라고 강재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압박이 클수록 사실은 천천히 말하는 편이 이롭다는 걸 둘은 이미 배웠거든요. 정윤이가 준비해온 요약본이 이날 공개되었는데요. 기부금 흐름과 특정 프로젝트 사이에 비정상적인 선들이 도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은 숫자와 화살표에 약한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더 큰 신뢰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여론은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소란이 아니라 합의된 침묵의 방식으로요. 그 침묵이야말로 위기를 밀어붙이는데 가장 큰 힘이 되더라고요. 협박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같은 필체의 메모가 우편함에 두 번째로 들어있었습니다. 다음은 선택할 수 없어. 강재인은 메모를 읽고 바로 휴지통에 넣었는데요. 손이 떨려서 놓치는 바람에 한 번 더 주워 넣어야 했습니다. 김도윤이 그 손을 살짝 잡고 말했어요. 이럴수록 평소대로요. 오늘 일정 그대로 갑니다. 대신 제가 동행해요. 그 말에 강재인이 짧게 웃었어요. 도윤 씨는 늘 가치를 먼저 말하네요. 김도윤은 같이 안 하면 안 버텨져요. 라고 답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숙자는 예상보다 빨리 발목을 잡혔습니다. 요양병원 백업 영상에서 최자영에게 특정 문장을 반복해 주입하던 장면이 확인된 거예요. 제인이가 가져갔잖아. 라는 유도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고 병원 측은 보호자에게 알렸습니다. 숙자는 나는 도우려 했을 뿐인데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설 자리는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권선징악의 톱니가 돌아갈 때는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물립니다. 황기찬은 마침내 결심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가서 말하려고요.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체면의 포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황기찬 본인에게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사람으로 복원하는 문장이었어요. 말문이 트이는 순간이 오히려 잔혹했는데요. 입 밖으로 내놓는 각각의 단어가 과거의 잘못을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는 작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만이 남은 시간을 인간적인 시간으로 바꿔주는 유일한 도구 같았습니다. 강세리는 마지막까지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영유포한 자료가 오전 한때 파장을 만들었고 몇몇 사람들은 흔들렸어요. 하지만 정오 무렵 포렌식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바람은 반대로 불었습니다. 편집 시간, 원본 메타데이터, 접속 기록. 숫자와 시간은 거짓말에 관대하지 않더라고요. 강세리는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었는데요. 눈동자만은 끝까지 아직이라는 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재인은 노트를 펼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서둘지 않기로 했는데요. 덜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로 김도윤의 이름을 한번 써보고 다시 지웠습니다. 너무 진해질까봐요. 문장을 덮고 나니 마음이 조금 옅어졌고 옅어진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윤 씨. 네, 듣고 있어요. 고맙네요. 그 말부터 하고 싶었어요. 짧은 대화였는데요. 목이 뜨겁게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위로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논리가 아니라 존재의 온도가 전해지는 거요. 정윤이는 마지막 브리핑을 준비하며 팀에게 한 문장을 공유했습니다. 끝까지 보면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받아 적었고 받아 적는 순간 자신들의 역할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눈빛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정해, 누군가는 복원, 누군가는 회복. 각자 다른 단어를 떠올렸지만 방향은 같았어요. 앞으로. 태호는 다시 황기찬을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비난을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지호를 지키려면요, 우리 셋이 진실을 같은 문장으로 말해야 합니다. 당신, 저, 그리고 언젠가는 세리도요. 황기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태호는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아주 조심스러운 어조로 답했어요. 불가능해 보여도요, 아이 앞에선 가능한 쪽을 선택해야 하더라고요. 그 말이 황기찬의 가슴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악인이었던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남은 시간에 어떤 선택을 더 하느냐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듣는 느낌이었어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날 회사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분했는데요. 그 차분함 속에서 모든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잔잔히 났습니다. 형사는 중립적인 목소리로 몇 가지를 확인했고 황기찬은 더 이상 말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미 대리 서명건 제가 관여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명백한 제 잘못이었고 어떤 부분은 제가 피하지 않았던 침묵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변명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진실의 반대편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법은 움직였고 절차는 이어졌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숙자에게는 공문서 관련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됐고 강세리에게는 증거인멸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통지되었어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그날만큼은 약간 덜 구호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기계의 이빨처럼 느껴졌고요. 밤이 깊자 강재인은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들여보냈습니다. 마음속 소음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그 고요 속에서 김도윤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조건은 하나예요. 서로 의심하지 않기. 그 약속 덕분에 강재인은 더 천천히, 더 단단하게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요. 강재인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같이 있었으니 그렇죠. 짧은 문장 2개가 사람을 붙들어줬습니다. 어떤 위협도 어떤 낙인도 이런 종류의 온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는 못하더라고요. 다음날 오전 황기찬은 준비해둔 봉투를 챙겨 나섰습니다. 봉투 안에는 자신의 진술서 초안과 강재인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나는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올바른 순서로 서야 했다는 걸요. 정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춘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기찬 씨, 같이 가요. 같이요? 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요, 어른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황기찬은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가 오랫동안 지어오던 권력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그러나 인간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정윤이는 마지막 자료를 언론에 공유했습니다. 화살표는 더 이상 복잡하지 않았고 숫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기자들은 빠르게 정리했고 여론은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회복은 회복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강세리는 결국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책상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우리를 말하지 못했어요. 지오만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입술을 맴돌았는데요. 그 말에는 뒤늦은 후회와 아직 끝나지 않은 집착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고 강세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눈동자는 아직이라는 말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소나기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꼭 필요했던 문장들이 각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강재인은 노트에 적었어요. 나는 오늘도 흔들렸는데요,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그 옆에서 말했죠. 우린 내일도 같이 걸어요. 정윤이는 팀에게 짧게 정리했어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세우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에요. 황기찬은 병원 복도에서 한동안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분명해질수록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또렷해졌거든요. 지호에게는 같은 말로 진실을 전하자. 강재인에게는 변명 대신 책임을 보이자. 스스로에게는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서 있자. 그 3가지 문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밤이 내려오자 협박의 그림자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차단 조치와 신고 그리고 주변의 동행이 빈틈을 막았거든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이어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밤은 후자 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강재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복수 때문에 살지 않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제 방식으로 서보겠습니다. 그 결심이 허공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김도윤이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 제가 같이 들고 갈게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권선징악이란 네 글자가 무겁게 내려앉은 자리를 딛고 각자의 내일이 조금씩 다른 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는 벌을 통해 멈춰섰고 숙자는 책임 앞에 서게 되었고 황기찬은 마지막의 품위를 배우는 중이었어요. 강재인과 김도윤은 서로의 온도로 하루를 붙들고 있었고 정윤이는 질서의 문장을 복구하는 일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누가 시간을 비틀었느냐고요? 어쩌면 각자가 조금씩 비틀어왔던 시간이겠죠. 그 왜곡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은 늘 고되었는데요. 오늘만큼은 그 고됨이 납득 가능한 종류의 통증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서려고 애썼다는 증거 같은 통증이요. 그리고 그 통증이 가라앉으면 아마 이런 문장이 남을 겁니다. 흔들렸는데요.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있습니다.